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홍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홍콩이다. 미국과 중국 또 정면 충돌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홍콩 보안법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여기 뭐 관련된 사진들이 있어요. 환영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서고 있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중국, 미국 경고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됐습니다. 오늘 시행입니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또 시행되는 경우도 이게 아마 중국 쪽 법은 이런 절차를 겪나 봅니다. 자, 미국, 홍콩에 주던 투자 무역 특별 대우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홍콩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검찰 내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 떼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개 항명이다. 검찰의 1인자, 2인자 통상 이렇게 통하죠? 근데 여기 뭐 항명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어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독자 수사를 주장한 겁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향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한 셈이 됐어요. 윤 총장 지시한 자문당 준단을 요구했습니다. 대검 수사 기본마저 저버린 주장이다. 또 이렇게 반박하는 상황. 검찰 내부,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다가 겹쳐서 다시 또 내부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여당 3차 추경 3조 뚝딱 증액했다. 졸속 심사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제대로 한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맞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각 상임위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통과. 계속 통과입니다. 그냥. 통합당 심사기한 일주일 늦추면 참여하겠다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여태 협상 안에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 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사정회의 22년 만에 타결. 오늘 서울신문에만 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이런 후속 내용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특고, 특별고용, 업종 확대 명시 합의안 단독 입수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민주노총 내부 반대로 발표 하루 미뤄졌답니다. 김명환 위원장직 걸고 설득 승부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죠. 근데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단 이런 합의 쪽으로 갔는데 노총 내부에서 반발이 있어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무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한범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90분 만에 2조 3천억 원 뚝딱 증액했다는 겁니다. 추경과 관련됐는데요. 어떤 상임이 90분 정도 심사라고 거의 2조를 훌쩍 넘는 돈을 늘렸다. 이러면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추미애 효과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대선 잠룡들 선호도 조사 지지율이라고 하는데요. 3위에 올랐습니다. 단박에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 22번째 아닌 4번째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장관이 계십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홍콩의 중국화다. 언론에서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 중국, 그러니까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자유가 사라졌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국회 상황, 그중에서도 추경 처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경,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원래 본 예산이 있죠? 전해에 정해둔 예산. 근데 그 돈을 쓰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예산을 추가하는 겁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자위,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중에 하나예요. 산자위, 90분 만에 2조 3천억 원을 늘렸다. 야당 견제 없는 졸속 심사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3차 추경입니다. 올해 들어서 3차 추경. 사업 효과 구체적 심의 생략했고요. 법사위는 추경 심사는 뒷전이고요. 검찰총장 관련된 문제가 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고요. 야당은 35조 예산을 사흘 만에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지적이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35조가 아니라 늘렸습니다. 38조로 넘어갔습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요. 산자위만 2조 넘게 됐고요. 다른 상임위도 다 늘어났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인데요. 짧게 하세요. 답변 안 들어도 되죠? 추경 심사하는데 이렇게 말들이 나옵니다. 추경안 역대급 졸속 심사다. 이렇게 신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원래 추경 심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짧게 하라. 뭐 그만 물어보라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도 되죠? 아까 뭐 했는데.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35조 3천억 규모 심사에 16개 상임위 평균 1시간 57분,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이 정도 걸려서 통과가 다 됐답니다. 그러자 정의당 의원까지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정의당은 그래도 정부 여당의 협조적인 정당, 뭐 범여로 꼽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당, 일하는 국회 약속이 무색하다. 여기 보시면 이 앞부분 보세요.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심사가 있었는데 47분 만에 끝납니다. 47분. 평균이 1시간 57분인데 운영위는 제일 짧았어요. 47분, 50분도 안 돼서 그냥 예산안 통과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통과를 위해서 모인 오늘 회의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졸속 국정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우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 추경과 관련해서 참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장면이 저 장면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조은걸 실장님, 35조가 조금 넘는 추경 원안이 왔는데 늘어났어요. 38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쭉 보면은 굉장히 뭔가 속도를 냈다. 근데 속도라는 거는요, 꼼꼼하지 않으면 졸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주요 기능이 그 법안을 만드는 거고 법 제정과 예. 국민들의 세금 그 예산 심사인데 예.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충분하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정국에서 예. 과연 그 증세 안한 속에서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출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출 구조를 좀 바꿔서 또는 조정을 해서 예.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해야 된다는. 예. 근데 이번 역시도 이제 코로나 정국에 대한 어떤 경제 대응 예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정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시간을 놓칠 경우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이게 정부가 제출한 게 한 3조 전인데 과연 그럼 그동안에 국회는 뭘 했느냐. 지금 뭐 원고성 등등을 놓고 지금 쌈만 그렇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여당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야당 국회 예. 모두의 좀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추경 같은 어떤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뭐 정책 투쟁을 하더라도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에 예. 대해서 참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기사에 나옵니다만 야당으로서 어떤 활로를 찾아갈 것인지. 그러면 저렇게 지적만 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좀 정상화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세금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또 지금 코로나 정부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최영하 고문님.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을 좀 꼼꼼히 짚어보면은 사실은 이 추경이 편성이 된 게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타격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자 뭐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데 들여다 보니까 방역 관련 예산은 7천억 원이 안 돼요. 맞습니다. 전체 추경 비율에서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이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추경이 이제 이번에 3차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된 게 1차, 2차는 어떻게 쓰였느냐. 지금 안 쓰인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1차 급하다고 해서 풀어줬는데 지금 진척률이 10% 되는 예산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통과가 돼서 집행이 돼야 될 1차, 2차 추경의 집행률 자체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썼는지. 따져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분명히 지금 뉴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뉴딜은 본 예산으로 가야죠. 내년도 이제 할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사를 하고 뭐 그다음에 심사에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이 재원을 또 어떻게 할 건가. 뭐 적자국채 뭐 발행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것 국민에게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냐 등등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안타까울 뿐인데요. 일단은 이제 뭐 야당에서 7월 11일까지 시간을 주면 복귀를 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고 상임위에 이제 내부적으로 배당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기 의원별로 때문에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상임위 어디를 갈 것인지요. 따라서 이제 그런 지금 뭐 말씀드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이거는 예결위가 이제 이 뭐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지금 내용들이 뭐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만은 야, 이 38조를 어떻게 예결위 며칠로 합니까? 그리고 요번에도 회의 전에 보니까 15분 전에 회의 자료를 줍니다. 안 읽어볼 시간이 없는 걸 거기서 거수기만 했다는 이 뭐 내용인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한 그런 1차, 2차가 잘 써져 있고 그다음에 재확산 우려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추경이 들어간다. 목적이 좀 분명히 해질 때는 분명히 알찬 추경이 될 거고요. 이제 추경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진짜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놓친다. 이것도 지금 뭐 같이 진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주로 보면은 여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당 쪽 주장은 그겁니다. 지금 추경으로 통해서 돈을 푸는 게 한시라도 급한데 여태 놀았다.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속도 내는 거다라는 거고요. 야당은요 지금 이 추경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야당도 주장은 속도도 속도지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 심사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대책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밖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메아리 없는 외침, 출구 안 보이는 통합당이다. 심사 한 주 미루면 참여한다. 제안했지만 여당은 반응이 없네요.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왜 이제 와서 뭐 일주일 늘리자는 얘기를 왜 하는 건가? 지금 우리는 쭉 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추경 보이콧 후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투쟁해도 원내에서 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해요. 여당의 협치 제스처 보였지만 침묵하고 있으니까 머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뾰족수 없는 통합당. 장내 투쟁 가당. 그동안 지난해하고 보면 지난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장외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장내에서 하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 상임위 참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의원들 개개인들이 어느 상임위에 갈지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첫 주 이후 등원 예상이다. 여기 보세요. 내용 좀 자세히 또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 유지 여부 의견이 갈린다. 여론 고려에 장애 투쟁 배제가 중론인데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심판 청구도 했고요. 특위, 당 상임위 통해 이슈 주도 기록. 그러니까 뭐 당내 뭐 특위, 그다음에 뭐 상임위 통해서 이슈를 주도한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일단 뭘 해보자는 거고요. 추경안 심사 들러리는 안 설 것이다. 지금 숫자상으로 완전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봐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반대도 다 간다. 들러리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이종배 의원 35조 심도 있는 심사 어렵다. 지도부는 국회 복귀 사전 작업 착수. 주호영 원내대표 상임위원 배정 명단 곧 완성한다. 뭐 어제 이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통합당과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은 저희 당은 예결위에 참여해서 예산의 문제를, 추경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서 정말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했습니다. 통합당 내에 나왔어요. 변홍범 변호사. 그런데 지금 여당은 속도를 내면서 쭉쭉 가고 있어요. 예. 뾰족수가 있습니까? 180석의 힘이기 때문에 뾰족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뭐 보이콧을 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국회 의사록과 속기록에 기록은 분명히 남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학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1차, 2차 추경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얼마나 큰 기여가 됐었는지, 집행률이 얼마가 됐었는지를 따져보고 3차 추경도 과연 그러한 실질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추경 예산안 내역에서도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부정합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놓고 국민들께도 알리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결국 표대결로 가면 통과는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충분히 지적을 해놓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놔서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상으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여론에 호소한다 뭐 이런 전략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뭔가 사실은 숫자가 워낙 벌어지니까 협상도 사실은 한쪽에서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다수당 쪽 의견대로 좀 가는 분위기예요. 자, 오창석 평론가.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장내 투쟁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대립 상황이 있을 때 장외 투쟁을 갔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지난해 공수처와 선거법 협상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거부를 하고 그 바람에 좀 뒤늦게 후회하는 목소리가 좀 나왔거든요. 그 당시 참여라도 해서 어느 정도 의견 반영을 할 걸 그랬는데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일까요? 네, 일단은 뭐 장외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충분히 지난 총선 결과로서 심판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장외투쟁이 먹혔었더라면은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나는 민주당을 찍었다라는 이런 표심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안에서 장외투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야당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5월 8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수적 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우위로 가져가야 된다. 내가 수차례 이제 국회에서 토론을 해봤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전략적 우위는 어떻게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 협상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수를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과연 지난 한두 달 결과를 봤을 때 전략적 우위를 가졌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 것인가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저도 추경안 여야가 함께하고 지금 정의당 의원도 퇴장하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은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야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추경안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자금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서민들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이제 일부 의원들이 라디오나 TV 토론회에 나와서 과방위 같은 경우는 한 9분 만에 통과가 됐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하는 것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반대로 9분도 참여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생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9분도 참여를 못하면서 TV에 나가서는 10분, 20분, 30분 민주당 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일주일을 더 주면 심사에 참여하겠다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결정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 독식한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경안은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요, 뭐 기사를 보면 저 민주당 여당에 관한 기사, 그다음에 야당이 제1야당의 통합당에 관한 기사, 그러면 추경 얘기가 있거든요. 국민들은요, 국회라고 딱 떠올리면요, 그냥 한 덩어리로 봅니다. 여든 야든.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 관심을 계신 분들은 조목조목 따져서 구별해서 보이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국회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에서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걸 주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은요. 정치 불신을 더 깊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든 야든 지금 누구 탓할 때인가? 그렇게 한가한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